안녕하세요. 라인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끝났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우리 저학년들, 또 고학년들, 이렇게 또 학교 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번에 이제 중간보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말 보고서를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들을 우선 보면, 영어는 이제 거의 파닉스는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져서 여러 이제 그 마무리되었던 그 파닉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읽어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3학년인데 또 좀 늦게 또 학원에 와서 이제 학교 교과서와 이제 병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 여전히 또 학교에서는 또 그 구조적인 시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화적인 부분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또한 여전히 좀 학교 거하고 파닉스를 병행하면서 연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좀 혼동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수록에 차분함을 갖고 또 전체적인 A부터 Z까지의 발음 기호 그 부분을 다 암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방학 중에서는 이제 파닉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학교 교과서 이제 3학년은 이제 4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4학년 영어 학교 거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학년들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던 3월에 시작했던 1, 2학년들은 뭐 무난히 이제 파닉스가 잘 이루어졌고, 또 아직 파닉스가 마무리는 안 되어 있긴 했지만 또 영어적인 어떤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과감하게 이제 읽어보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게 잘 훈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들이 늦게 파닉스를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은 있었다. 이제 학교에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막혔을 때 거기서는 주저함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준비를 방학 중에 잘 해서 파닉스 마무리 짓고 다음 학기 책을 이제 볼 수 있는, 학교 영어를 이제 회화집을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초6이 6천 단어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1,500 정도 됐으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 500에서 1,000자 내외로 해서 단어는 이제 하나하나씩 암기해 나갈 것이고, 문법 교재는 아직 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장 구조라든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리딩 책과 함께, 이제 그 저학년들은 문법을 따로 이제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리딩 문장을 통해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그런 삼형식적인 요소를 이제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방학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수학을 좀 보겠습니다. 저학년들은 이제 1, 2, 3학년들은 이제 그 덧셈 뺄셈 해서 이제 1, 2학년들도 또한 거의 1학년 건 다 끝나고 이제 2학년 건 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거의 이제 세 자리 네 자리 해서 이제 덧셈 뺄셈이 이어지고 있고요. 3학년 2학기 돼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분수의 탄생, 분수의 시작에 입문을 함으로 해서 약분이 어떤 구조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곱셈과 나눗셈에 곱셈 했을 경우에 내림으로 했을 때 이제 덧셈, 또 나눗셈은 나눴을 때 내림으로 했을 때 왜 또 뺄셈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혼돈이 아직도 있는 친구도 있고, 그걸 연습과 개념과 이해를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만만치가 않죠. 특히 약분을 했을 때, 그 나눴을 때 어떤 그 흐름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약분이 이제 그 기하분수까지 약분이 안 될 때까지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새서 멈춰야 될 것인가도 약간 혼동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1, 2, 3학년은 구구단을 암기하는 걸 필수로 하되, 이제 좀 분수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과 이런 두려움을 없이, 또 학교 시험 단원 평가를 참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 시간 안에서 제대로 풀 수 있는 좀 아웃풋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는 결론으로는 다음 학기를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실력은 이미 11월 달부터 해서 이미 한 학년씩은 다 나가는 상태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1학년 2학년 거, 그리고 이제 3학년은 4학년 거 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고, 그 부분을 이제 익숙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연습 중에 있고, 방학 동안 그렇게 잘 이어질 것입니다. 수학은 개념 이해적인 부분이 한 60%, 40%는 이제 학교에서 적용된 다른 평가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이제 개념 이해되는 시험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 준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해서 세 타입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방학 기간도 똑같이 유지할 것입니다. 국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국어는 학교 지문, 학교 교과서가 너무 좋다는 그런 강조를 했었고, 학교 지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논술 교재와 함께 해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받아쓰기 학교 시험대에서는 다 거의 100점 맞았을 경우에 되게 그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자체는 이제 받침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1, 2학년, 3학년들이 다 이제 받침이나 어려운 아리까리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같습니다. 뭐 이렇게 티귿, 뭐 지읒 해서 그런 그 이중적인 받침이 들어갈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어졌고, 그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저학년 교과서가 되게 그 잘 만들었다는 이유에 그 안에 문장 지문이 이제 마치 영어처럼 단어적인 어떤 요소, 또 한자 섞인 약간 고급 어휘 부분을 저학년 때부터 하나하나씩 좀 뽑아서 좀 이해를 돕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책을 많이 읽으면 방학 중에 좋겠습니다만, 일단 교과적인 부분의 그 지문은 충분하게 자기 문장화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영어적인 해석적인 영어가 결국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어 교과서를 이제 거의 암기하는 쪽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하는 상황이고, 그 안에 있는 어휘력, 그 안에 있는 구어적인 문법까지 해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어는 아직 이제 다음 학년 거는 이제 곧 나가겠지만 수학처럼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 문장 해석력을 이제 결국 서술형 문제 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적인 어구나 그런 걸 뽑는 훈련은 여전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초등 고학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영어는 이제 초육까지 해서 여전히 이제 6천 단어까지 목표로 해서 이제 하루에 30개, 40개씩. 지금 이제 6학년, 이제 예비 중이라고 할 수 있는 6학년들은 아예 그냥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 이제 단어집을 따로 또 준비를 해서 외우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외워서 오는 학생도 있고,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일찍 와서 단어를 체크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휘력이 생명이라고 보여집니다. 6천 단어까지 가려고 하니 상당히 아이들이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 그리고 단어가 번역된 부분, 고무적인 뭐 해석 이렇게 났을 때 과연 그런 어려운 고급 어휘에 따르는 고급의 그 번역,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국어하고 병행된 어려운 한글의 어려운 영어 단어, 이제 그런 부분을 연결 지으면서 하나하나씩 좀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영어 시험 부분은 되게 그렇게 좀 평이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문장 지문에서 문장을 지우고 빈칸 채우기라든지, 또 한글 문장을 영어로 이제 영어 영작을 하라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또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이하게 학교 영어 단어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게 보여지고요. 문법은 이제 중등 영문법을 가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문장 구조와 함께 여러 가지 투부정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수동태라든지 또 관계대명사, 여러 가지 또 그런 영어 문장 리딩 속에 있는 그 문장 내에 있는 문법들을 하나씩 주 2회, 3회 정도 해서 방학 중엔 조금 더 문법의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이고, 4, 6학년들은 그 이제 시리즈별로, 그 단계별로 해서 문법은 이제 뭐 목금이 한다든지 또 자기 그 이제 실력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휘는 매일매일 30개씩, 또 더 하면 50개씩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딩도 이제 주 3회 정도 월화수라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문법은 이제 목금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리스닝 부분은 이제 초육에서 레비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이제 리딩 책이 있습니다. 마더텅이라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딕테이션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딕테이션은 이제 그 리스닝에 대한 대본이죠. 그 부분까지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리딩 교재는 중학교 3년 3권 아주 그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해서 6권이 있는데 결국 이제 수능의 리스닝으로의 목표로 가는 거죠. 조금 더 입시적인 성향으로 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특별한 리스닝 교재가 보다는 이제 중학교에 맞는 교재를 이제 4, 6학년은 좀 빨리 된다면 그걸 포커스를 하고 중1 과정으로 영어 리스닝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 또한 초등 4, 5학년에 어려웠던 부분, 또 2학기 때 부분은 역시 분수와 또 소수에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응용 심화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시험은 이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B급이라고 해서 조금 중간 단계도 되는데, 이거를 좀 서술형으로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치 이거를 연산화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냐, 그거를 연습하고 또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도 있고, 조금 힘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눈물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소수의 그 소수점이 주는 공포,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참 세 자리, 두 자리 곱하는 게 그냥 계산하는 건데 그 소수점이 찍히는 순간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죠.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점을 어느 위치에다 찍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수로 전환됐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이 분수와 소수를 참 기가 막히게 한 서너 줄 정도 넘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장화된 그런 중간식 문제가 있었을 때, 서술형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연습과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6학년 부분들은 5, 6 잘하는 학생들은 또 경시에 나올 법한 문제를 따로 뽑아서 최상위 수학 그 문제까지 뽑아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사고력을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2월 말까지 해서 연장되어질 것이고요. 초육들은 이미 다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빠르면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 1, 2학기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적어도 개념은 끝나고, 그리고 1학기는 이제 개념에서 응용까지. 조금 달라진 부분은 그전에는 개념서를 끝난 다음에 충분한 개념이 이해된 다음에 응용 심화적인 부분으로 문제들을 봐서 했는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개념 이해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제 응용 심화를 같이 문제를 푸는 문제집 2권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개념 이해를 이해해도 아이들이 그 개념 이해를 갖고서 계속 그 기억하면서 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집 2권을 통해서 개념 이해했으면 바로 응용 심화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3단계로 지금 개념 이해, 유형, 그다음에 응용 심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출 문제겠죠. 나중에 중학교가 배정받으면 그 학교에 맞는 기출도 보고, 기출 또한 이제 과거 작년에 봤던 기출이 있겠지만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2번을 또 보게 됩니다. 저와 4단계를 거쳐서 수학은 준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아주 더 시간의 집중과 모든 것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사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을 이제 2학기 동안 진행했습니다. 학교 수업을요. 학교에 있는 교과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나오는 문학이든 또 경제 문제든 여러 또 사회적인 문제, 또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교과 과목을 먼저 우선시해야
이제 단원 평가 때 시험 봤었을 때 학생이 상당히 만족감이 얻게 되겠죠. 그것을 끝난 다음에 이제 논술로 이어져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왔고, 지금 방학 중에는 무엇 할 것이냐, 끝난 부분에서 이제 이거 중학교 이제 저희는 이제 뿌리 깊은 독해 책과 자이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6학년 학생들은 이미 자이스토리 비문학 부분을 들어갔고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거, 정경, 또 과학적인 요소 이가 있는 이제 논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어휘력에 있는 부분을 그걸 잘 뽑아서 암기를 해서 이제 그것을 영어로 해석했을 때 잘 연결 짓도록 하는 훈련이죠. 이 작업 또한 이렇게 형광 펜으로 칠하면서 또 그 단어의 앞뒤 문장이 섞여 있는 짧은 문구, 그 문장을 마치 영어적인 요소처럼, 영어의 문장 수거를 외우는 것처럼 그것 또한 이렇게 암기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거를 되어졌을 때 이제 좀 한글 한자가 섞인 그 어휘를 이제 이렇게 그 자체를 이제 딱 문장을 해서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적용돼서 말하든 쓰던 그것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이제 그런 훈련을 그걸 진행하고요. 비단 그리고 또 사회 과목과 과학 또한 그 과목별로 그 단원별 쓰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 암기를 해서 자기 이제 더 독서량이 좀 더 풍부해졌을 때 그것을 또 이해를 돕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중점으로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이제 기말보고 이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